자, 해주시면 되겠다. 자, 오늘은 자, 전압, 그지? 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전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지. 계속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한다만, 뭐 전류의 정의는 뭐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물이 흐르는 거에 항상 비유를 하잖아. 예를 들어 비어있는 웅덩이, 빈 웅덩이에 이제 비가 내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이 고이게 됐어. 그럼 그건 따지면 정전기를 띠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고여있던 물이 이제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는 거. 그 물이 흘러가는 거를 전류에 비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압은, 자, 우리 물이 흐를 때 어때야 물이 흐를 때? 내가 여기다가 물을 쏟았어. 뭐 쏟는 그 힘에서 퍼질 수는 있지만 그 물들이 쭉 흘러가지는 않지. 그럼 우리가 물이 예를 들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 서로 물의 양이 다르든지 아니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단 말이야, 물이. 그래서 여기 지금 고여 있는 물이 흘러가려면 이제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로 물이 흘러간다 이거지. 그지? 이 물이 흐른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물레방아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요즘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제 이 물레방아가 예를 들어 돌아가겠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물레방아를 이제 뭐야? 흐르게 뭐 돌아가게 한 물이 이제 여기 고이겠지. 근데 이 경우에 딱 이렇게만 설치해 놓으면 여기 있던 물이 어쨌든 다 흘러내리고 나면 더 이상 이 파이프에 물이 흐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지? 이 파이프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여기로 물이 흘렀던 이유는 물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높이 차에서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물이 다 흘러내려왔어. 그럼 이 물이 계속 흐르게 하려면 여기 이제 고인 물을 어때야 돼? 다시 이쪽으로 뭐 해주면 돼? 다시 끌어올려주면, 그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물이 계속 어떻게, 그거 고장 났을 거야, 아마. 잠깐만. 그래서 빛이 너무 강렬하지? 이게 계절이 또 바뀌니까, 그지?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거 선생님 수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지? 뭐, 좀 바꿔. 좀 이따 하여튼 조금만 참어. 그쪽으로 옮겨. 그래, 일단 그쪽으로 옮기면 선생님 좀 이따 조치해줄게. 그래서 이제 펌프지, 펌프. 펌프가 여기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하여튼 끌어올려주면 물은 저절로 흐르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래서 이 높이차, 그지? 이 높이차, 수위차라고 표현하자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이 이제 이 펌프 때문에 물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잖아? 그럼 펌프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야?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야? 펌프가 없어도 여기 높은 데서 낮은 데 저절로 흐를 거 아니야, 그지? 단지 그 펌프가 하는 역할은 뭐야? 그 높이 차이를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높이 차이에서 무조건 물은 흘러갈 거 아니야. 높이 차만 생기면, 아직? 그럼 아니면 물이 이쪽에는 많고 적으면 또 그 수압 차이라고 하지. 그래도 물이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흐르는 건 펌프 때문이 아니라 이 높이 차이 때문에 흐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걸 비유하자면, 그래서 자, 물이 흐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전류는 어디에서 흘러? 도선을 따라 흐르겠지? 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도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래서 이제 물레방아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꼬마 전구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 전구에 비유할 수 있는 전구.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봐. 이 도선에 이렇게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되면 이게 흘러? 안 흐르지? 뭐야? 건전지 하나 딱 연결해줘야 흐를 거 아니니. 그럼 바로 이 건전지가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 높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즉, 펌프는 건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전지. 전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건전지가 이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면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바로 이 높이 차이, 수위 차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위차라고도 불러. 전위차.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쨌든
결론은 전압이라는 게 생기면, 이 높이 차이가 생기면 물은 저절로 흐르더라. 그래서 아마 널리 나와 있지만 전압이 이제 V라는 기호를 쓰고요. 정의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고, 그 전압의 정도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지. 그래서 이제 단위는 똑같이 V라고 씁니다. V라고 쓰고, 뭐 읽을 때는 우리가 볼트 뭐 이렇게 읽어주는 거. 결론은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 그때 그 전압을 생기게 해주는 건 누구다? 여기서는 펌프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이 건전지라 부르는 전지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전지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면 전류는 저절로 흐른다. 이렇게, 그지? 참고로 단위 볼트 쓴다 그랬잖아. 니네 그럼 만약에 여기 밀리볼트라는 건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겠다만, 밀리볼트도 마찬가지 뭐랑 똑같아? 1볼트가 1000밀리볼트랑 똑같은 거야. 어느 단위 앞에든 밀리가 붙어있으면 1000분의 1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뭐 이건 신경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너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대부분 그냥 단위면 다 볼트로 나올 겁니다. 암페어는 밀리암페어, 암페어 둘 다 나와. 근데 볼트는 밀리볼트 안 나옵니다. 내가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걸 수 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왔던 역사는 없지만 그냥 이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수는 있지. 그래서 하여튼 밀리자가 들어가면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을 만들어주는, 전압을 제공해주는 게 뭐다? 건전지다, 전지다. 그지? 전지. 그래서 전지 혹은 우리가 건전지라고 하는 애는 전압을 제공하는, 그지? 전압을 제공하는 애가 전지가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전지가 전압을 크게 만들어주면, 생각해봐, 우리 높이 차이가 커져. 그지? 그러면 이 건전지로 따지면 전지가 전압을 크게 만들어주는 셈이지. 그럼 이 높이 차이가 커지면 물이 흐르는 것도 흐르는 거지만 더 빨리 흐르게 되지.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 결국 전류가 그만큼 더 전류의 세기가 세져. 그래서 그 전압을 뭐 크게 만들든지 작게 만들든지 그 전압을 만들어주는 게 전지란 말. 그럼 그 건전지, 우리 앞에서 가지고 건전지 기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지?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 건전지 여러 개를 이용해서 원하는 전압을 만들자 이거지. 전지의 연결 이렇게 나오죠. 자,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슨 하여튼 연결이란 말 나오면 꼭 몇 가지? 세 가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렬과 병렬이 섞여져 있는 혼합 연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건전지를 예를 들어 직렬로 연결한다. 건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얼만큼의 전압을 만들 수 있느냐. 자, 일단 직렬로 연결한다. 앞에서도 뭐 전류할 때도 얘기했다만 일직선이 되게 연결한다 그냥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나게 연결해 주는 게 직렬 연결인데, 쉽게 표현하면 일직선으로 연결한 거다. 그지? 다만 극은 뿔마 이런 식이 된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이제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그 다음 건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요거 있잖아, 요거 이제 트리플 A 건전지라고 하는데 여기 써있어. 몇 볼트? 1.5볼트. 보통 전지 하나 1.5볼트로 시험에 나오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전지 하나가 1.5볼트의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라면 얘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랑 비슷하거든. 여기 물통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 물이 요만큼이 들어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밸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마개를 열면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 자, 이 경우에는 요 수압 차이에 의해서 이제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여기다 물을 더 부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 그럼 여기다 물을 더 부어주면 수압이 어떻게 돼? 세지지. 똑같아.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 점점 세져.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요 건전지 전압을 V1, 요 건전지 전압을 V2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V짜리가 있잖아. 여기다 수압이 세지면 물줄기가 더 세지거든. 그지? 수압 차이가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1.5V짜리가 두 개가 직렬이다. 그럼 뭐다?
3V가 되는 거지. 3개가 되면 계속 더해주면 돼. 계속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지를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봐봐. 여기가 이제 내가 연결한 건전지 개수라고 하고 그 건전지들 연결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지. 수압이 점점 세지는 거지. 그래서 건전지를 계속 연결할 때마다 전압은 어떻게 돼? 계속 더해준다 그랬으니까 그 전체 전압이라고 표현하면 건전지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전체 전압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건전지 직렬 연결했을 때. 자, 두 번째. 병렬로 연결은 뭐냐? 자, 이거 앞에서 뭐 전하량 얘기할 때도 나왔다면 갈림길 생각하면 돼. 갈림길. 혹은 같은, 야, 얘는 지금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이 되는 거거든? 같은 극끼리 연결된 게 병렬 연결이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전지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건전지 플러스 극하고 또 다른 건전지의 뭐야? 플러스 극이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갈림길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자, 이것도 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냥 이제 수압이 뭐 물이 이제 요만큼 들어있는 거지. 이게 건전지 한 개일 때라고 생각하자고. 여기 이제 마개를 넣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자, 그럼 건전지를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하는 건 있잖아. 여기다가 물통을 하나 더 연결하는 거고, 옆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야, 그러면 이 물통이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랑 어때? 높이는 똑같지? 수압의 변화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지? 수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건전지 1.5V짜리를 2개를 병렬로 연결한다고 해도 그냥 얼마다? 1.5V다. 수압, 전압은 변하지 않는 거. 대신 어때? 양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수압이 변하지 않으니까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지. 자, 그래서 일단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이게 V1이고 V2구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전압이 같겠다만 그 전체 전압을 V라고 표현하면 그냥 이건 무조건 한 개 전압과 같아. 한 개 전압. 여기가 만약에 1.5다 그러면 이거 1.5짜리 아무리만 연결해도 이 전체는 그냥 1.5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를 내가 연결한 건전지의 개수라고 하고 그거를 연결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이라고 하면 하나를 연결해도 1.5라면 2개 연결해도 1.5고 3개 연결해도 1.5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건전지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전압 다 똑같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쓰자면 아까 자, 직렬 연결은 연결할수록 전압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래서 보통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쓸 때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지? 대신에 어때?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물줄기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만큼 또 물이 빨리 줄어들어. 그지? 아무래도 수명은 어때? 짧아지겠지. 그지? 전압은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지만 수명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또 빨리 줄어든다 이거지. 자, 반면에 병렬 연결은 2개든 3개든 뭐 몇 개든 아무리 많이 병렬 연결해도 그냥 1.5V 하나와 같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전압을 얻을 수는 없어. 병렬을 연결했을 때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 옆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물의 경우에. 그러면 그만큼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어때?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건전지들 보통 많이 넣잖아. 그럼 높은 전압은 필요 없어. 근데 오래 사용하고 싶은 전기기구가 있으면 그 안에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높은 전압은 얻을 수 없지만 뭐 한다? 수명은 또 그만큼 어떻게 돼? 길어진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TV 리모컨 같은 거 버튼 누를 때 사실 전류가 살짝살짝 흐르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은 높은 전압 필요 없지. 근데 니네 보통 리모컨에다가 뭐야 건전지 한번 넣으면 어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그지? 뭐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직렬하고 병렬이 뒤섞여 있는 연결을 뭐라고 한다? 혼합 연결이라 하는 거야. 자, 혼합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혼합 연결. 자,
건전지를 여러 개를 혼합으로 연결했다. 즉 직렬하고 병렬이 섞여져 있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체 전압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병렬 부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직렬하고 병렬이 섞여져 있다. 그럼 무조건 병렬 쪽을 먼저 계산해.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건전지가 됐다 마나. 됐다 마니.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직렬 연결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병렬인 거야. 근데 또 그 병렬 안에도 보면 얘하고 얘는 또 직렬인 거지. 막 지금 직렬, 병렬, 직렬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무조건 맨 처음 여기 병렬 부분부터 생각을 하는데, 병렬 연결은 뭐야? 무조건 위에 거 한 줄의 전압하고 같거든. 그러면 일단 봐봐. 얘랑 얘랑이 병렬인데 위에 거 요게 직렬이잖아. 그럼 직렬은 합치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1.5라고 할게. 요거 하나가. 그럼 요거랑 요거 직렬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돼? 3이 되지? 맞아? 그러면 3V짜리 하나랑 3V짜리 하나가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 3V 나오는 거지? 병렬은 무조건 위에 거 한 줄하고 같다 했으니까. 맞지? 그럼 3V짜리 한 개가 얘네들하고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3V, 1.5, 1.5니까 결국 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V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혼합 연결은 직렬과 병렬이 섞여져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압을 얼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부터 계산해라? 병렬 부분 쪽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전압을 제공하는 게 전지란 말이야. 자, 그런데 봐. 뭐 지금 아까 이제 건전지 얘기하면서 전체 전압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다만, 전체 전압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다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앞에서 기호 배웠으니까 기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봐봐. 건전지 하나가 뭐 그냥 두 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 3V야. 3V짜리 건전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마 전구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봐봐. 꼬마 전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꼬마 전구끼리는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 3V라는 전압은 봐. 전압은 쉽게 말하면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 3V라는 전압은 여기하고 여기서 전체 높이인 거야. 전체 높이. 즉 여기서 3V라는 전압은 여기하고 여기 이 꼬마 전구 전체 사이의 전압이 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자 지금 직렬인 경우에 봐봐. 우리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치면 이 꼬마 전구는 이 중간중간에 뭐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3이란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셈인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은 3V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니? 마찬가지로 또 여기하고 여기 사이 전압은 3V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 자, 이 전체 3V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 전압을 알려주는 기구를 써야 된다 이거지. 뭔 게? 전압계라는 걸 사용해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요 사이,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지는 전압계라는 걸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 알겠니? 그럼 잘 봐봐. 자, 그래서 전압계 얘기를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전압계 얘기까지는 잘 들어. 근데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전류계랑 똑같이 생겼어. 생김새 똑같이 생기고요. 사용 방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일단 전압계는 특징이 전류계는 이런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압계는 이런 회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뭘로 연결한다고? 병렬로 연결해. 게다가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좀 이따 저항을 배우겠지만 모든 전기기구 안에는 저항이 들어있어. 하여튼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무조건 저항이 생겨. 그러면 봐봐.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압계는 내부, 그러니까 그 전기기구 안에 있는 저항을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 그죠? 매우 커. 그래서
전류계는 건전지하고 직접 연결하면 고장이 났다만 전압계는 직접 연결 고장은 안 나. 근데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지. 야, 전압계 가지고 내가 이 건전지 양쪽을 전압계랑 연결할 필요가 있어? 써져 있는데 뭐 1.5V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연결한다 하더라도 고장 나진 않는다. 전류계와 달리 뭐가 크다?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매우 크기 때문에 얘는 굳이 쓰자면 일단 연결할 때 병렬, 그 다음에 그래서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병렬을 연결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지와 직접 연결해도 고장나지는 않는다. 연결이 가능은 하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류계랑 거의 유사한 거야. 잘 봐봐. 전압계도 생김새를 보자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전류계랑 똑같이 생겼고,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유리창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다만 전류계와 전압계의 차이는 뭐냐면, 전류계는 여기 가운데 A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고요. 전압계는 아까 이제 전압 V라는 기호 쓴다 그랬잖아? 그냥 V라고 써져 있어. 그럼 이게 전압계야. 그 다음에 전압계도 사실은 전류계와 마찬가지 두 종류가 있어. 직류전압계라는 게 있고 교류전압계라는 게 있는데, 동빈아 벗어, 더우면. 네. 자꾸 이렇게 옷이 부석부석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전압이 두 가지가, 전류계도 마찬가지지. 직류전류계가 있고 교류전류계가 있고, 전압계도 직류전압계, 교류전압계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류와 전압은 다 직류야.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와 전압은 다 교류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건 다 직류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뒤에 물론 전자기유도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전자기유도 나오기 전까지는 다 직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V가 써져 있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이제 뭐야, 앞에? 이렇게 이제 눈금들이, 눈금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늘이 딱 이렇게 있겠지, 바늘이. 그래서 그 바늘이 처음엔 당연히 0인 부분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거야, 0.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단자가, 전선을 연결하는 이렇게 단자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 밑에 당연히 플러스라고 써져 있어. 그 다음에 얘네 셋은 뭐야?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표시라고. 마이너스 단자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이제 숫자가 써 있어. 자, 거기 보면 써 있겠죠? 어떻게 써 있냐면 3V, 15V, 30V라고 써져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눈금을 보면 잘 봐봐. 눈금을 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거의. 그래서 여기 맨 위에는 뭐 1, 2, 3 이렇게, 여기는 10, 20, 30 이렇게 써져 있고요. 맨 위에는. 그 다음에 밑에 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로 돼야 돼, 이거. 여기 중간줄은 5, 10, 뭐 1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져 있고, 그 맨 밑에 줄에는 1, 2, 3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자, 연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내가 요 사이에 전압을 재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집게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하고 여기다 하나 찝어. 그래서 전선 하나 이렇게 딱. 그러면 요 집게가 짚혀진 전선은 플러스극 쪽에서 나오는 전선하고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극 쪽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거를 요렇게 뭐야? 플러스 단자 연결해. 쉽지? 어차피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집게 하나 찝어.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잘랐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요 전선 따라가면 무슨 극 나와? 마이너스 극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극 쪽 전선이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여기다 집게를 하나 딱 찝어가지고 그걸 요렇게 해서 요 마이너스 단자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전압을 잴 수가 있는데, 전류계와 마찬가지 일단 어디다 연결해야 돼? 가장 큰 값. 왜? 니네 이 사이에 전압 모르잖아.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은 그 숫자까지 잴 수 있다는 뜻이야. 3V 단자에 연결하면 요 사이의 전압이 3V까지만 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요 사이 전압이 5V인데 3V 연결하잖아? 바늘이 3이거든? 3 넘어가 버리지. 그럼 이게 3인지 4인지 5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전압계를 플러스극 전선은 플러스 단자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극 쪽 전선은 마이너스 단자 연결을 하는데, 자, 이때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에 먼저 연결을 한다? 가장
큰 값을 갖는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30V 연결했으면 그 30V가 최대값인 그 줄의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15V면 뭐 두 번째 줄 3V면 그 맨 아래줄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30V 먼저 연결했는데 바늘이 됐다 조금밖에 안 움직였으면 뭐야? 전압이 되게 작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때 이제 하나 낮춰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단자 연결할 때는 가장 큰 값을 갖는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옮겨서 단자를 옮겨서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숫자까지 잴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봐봐. 병렬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럼 이렇게 병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하면 전선이 생긴 거잖아, 이렇게. 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얘를 연결했는데 달라지게 되면 전압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거의 없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 내부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도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대부분 그냥 다 일로 가. 일로는 전류가 거의 안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병렬로 만약에 직렬로 연결하면 안 되거든. 직렬로 연결하면은 그건 이제 저항의 연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이제 그게 이 내용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전류계 사용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봐봐. 전압계를 연결했는데 바늘이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보니까 연결했더니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어. 이거 왜 그런 거다? 극을 서로 바꿔 연결한 거야. 플러스 극 전선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 쪽은 마이너스 단자 연결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결이 되면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극을 원래대로 바꿔서 연결해주면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여 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항이라는 거. 지금 뭐 계속 전압 얘기하면서 언급이 됐던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전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보통 기호 I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얘기했어, 그지? V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자, 기호로는 이제 R이라고 쓴다. 그럼 일단 저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저항이라는 말이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 저항한다. 그지?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어. 도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도선 뭘로 만든다고? 구리로 만든다 그랬지? 구리, 그지? 물론 겉에 이제 피복이라 그래서 껍질이 씌어져 있긴 한데, 그렇게 벗겨보면 구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구리로 만들어. 그럼 이제 여기 구리라는 금속 원자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지? 원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걔네 원자 핵 또는 원자 사이사이로 뭐가 돌아다닌다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랬지?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 안에서 막 자유롭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자, 우리가 양쪽에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딱 연결하는 순간,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한 거야. 건전지를 딱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서로 막 자유롭게 놀고 있다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이때 원자 핵은 절대 안 움직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해서 가긴 가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지 않는 원자 핵이 어떻게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가다가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부딪히면서 가는 거에 비해서 방해를 받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전류가 흐를 때 이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얘네가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랑? 원자핵하고 충돌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저항의 뜻이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를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도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단위를 쓰겠지. 단위는 자 이게 이제 뭐 오메가라고 읽기도 하는데 쓰는 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는 과학자. 옴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읽을 때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무조건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저항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저항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그 전자들이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누구랑 충돌한다? 원자? 핵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더라. 그럼 원자로 안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무조건 그게 크냐 작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저항은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원자 핵과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리는 이제 이렇다만 소위 말하는 금속들도 다 서로 다른 원자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구리로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경우에 뭐가 달라? 같은 금속이지만 그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철은 좀 더 그 원자 핵들이 더 촘촘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치? 더 많이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무조건 저항이 나타나는데 그 저항이 도선을 또 뭘로 만들었느냐? 도선의 재질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똑같은 전류가 흘러도 도선의 재질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저항의 뭐 크기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근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 이거 비저항이라고 불러. 비저항. 재질에 따라 일단 달라진다는. 기본적으로 재질에 따라서 저항이 다르다 이거야. 그지? 재질에 따라. 그래서 이걸 뭐 비저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 같은 우리는 다 이제 구리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구리로 만든 도선이라 하더라도 이 도선에 따라 또 저항이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자 뭐냐? 이 도선에 전류할 때 나타난 저항하고 자 도선의 길이도 또 영향을 끼쳐요. 길이, 그 다음에 굵기 이런 게 또 이 저항이 이거에 따라 달라져. 자 예를 들어서 잘 봐봐. 길이다 길이. 도선이 이제 이렇게 있어. 요만한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참고로 굵기는 이 도선을 잘랐을 때 이 단면적이 크면 굵기가 굵은 거겠지, 그지? 뭐 그 단면적은 S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의 길이는 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도선이 요런 애가 있고 굵기는 예를 들어 동일해. 근데 더 예를 들어 긴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누가 여기에 똑같이 전류가 흐를 때 누가 저항이 더 커? 야 부딪히는 게 많으면 저항이 큰 거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누가 더 많이 부딪히겠니? 밑에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도선에 나타나는 저항을 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결국 길이가 긴 놈이 저항이 큰 거지. 얘가 크니까 얘도 크네? 서로 뭐 한 거야? 비례한 거야, 비례. 맞지? 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데 굵기가 이렇게 훨씬 굵은 애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길이는 똑같아. 자, 그럼 이 단면적 S를 뭐 예를 들어 이 단면적이 예를 들어 뭐 ES야.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요 길이 이제 EL이라고 하고, 그지? 뭐 EL. 그러면 길이가,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클까?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받으면 저항이 큰 거잖아. 그럼 니네가 터널을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 얘 봐봐. 터널을 지나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얘는 기가야 되는 거야. 기어가야 돼. 근데 보니까 얘는 서서 지나갈 수 있더라 이거지. 누가 잘 못 가는 거야? 얘가 잘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길이가 같을 때는 자, 그 굵기, 단면적 봤더니 어떻더라?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더라 이거지. 지금 뭐 한다? 반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을 하면 자, 종합을 하면
결국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저항의 크기는 이제 일단 뭐 전류의 세기 그런 걸 다 떠나서 도선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뭐 하더라? 비례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L이고 굵기가 S인 어떤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저항의 크기가 예를 들어 10ohm이라고 하자. 얘는 몇 ohm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몇 ohm이겠니? 자, 요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거지? 맞아? 그럼 그 S분의 L이 10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굵기는 똑같이 S야. 굵기는 똑같이 S고 길이가 2L이 됐으면 얘랑 얘 비교하면 몇 배? 2배지. 그럼 얘는 몇 ohm이 되는 거야? 20ohm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랑 또 비교하는 거지. 무조건 단면적분의 길이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단면적이 2S고 길이가 2L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결국 얘랑 같네? 그럼 얘가 10ohm이라면 얘도 몇 ohm인 거다? 10ohm인 거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굵기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 서로 몇 배냐 몇 ohm이냐 물어보면 단면적분의 길이 해보면 그게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알면 하나는 무조건 알려주거든. 그럼 다른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면적분의 길이 해보시면 됩니다. 단면적분의 길이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은 무조건 나타난다.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이런 그림도 있지. 이렇게 빗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지? 빗면 그려져 있어갖고 여기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공을 하나 굴리는 거지? 그럼 그 공이 이 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못은 이 원자 핵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이 굴러 내려갈 때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내려간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방해받는 정도가 저항이 되는 거고, 자,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로 도선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 핵이 더 촘촘할 수도 있고 듬성듬성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못을 더 촘촘하게 박으면 어떻게 돼? 정말 심할 때는 거의 못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이 못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정도가 다른 게 이 재질이 다른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하여튼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무조건 저항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전류가 어떤 흐름을 방해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하나 더 할까?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나오지만 또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봐봐. 길이하고 어떤 이 단면적하고 관계 꼭 기억하시고, 자, 도선이 예를 들어서 요런 도선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자, 균일하게 잡아 늘린다, 이렇게 나와. 균일하게 잡아 늘렸어. 요 말이 중요하거든? 자, 균일하게 잡아 늘렸다라는 말이 나오면, 잡아 늘려도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균일하게 잡아 늘려서 얘를 길이를 2L로 만들었다고 칠게. L자리를 2L로 잡아 늘린 거야. 근데 부피 안 변해야 돼. 자, 그럼 니네 이거 원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돼? 밑면적 넓이에다가 높이 곱한 게 부피지?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면 이 녀석의 부피는 S 곱하기 L이 되겠지. 그러면 2배로 잡아 늘려도 부피는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길이가 2L이 됐어. 그러면 단면적이 얼마가 돼야 부피가 똑같이 SL이 나오겠냐? 여기가 2분의 S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SL이 나오겠지? 즉, 균일하게 2배 잡아 늘리면 단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늘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면적이 S라면 이거는 2분의 S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저항이 얼마가 되냐 물어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가 저항이 10ohm이라고 해봐. 그럼 이 녀석의 저항이 얼마냐 물어보면 무조건 뭐분의 뭐 해봐라? 단면적분의 길이 해봐라. 그럼 이 경우에 얘는 단면적이 2분의 S고
그거분의 길이가 2L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S분의 4L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S분의 L일 때가 15m라면 얘는 그거의 몇 배란 얘기야? 4배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균일하게 길이를 2배로 잡아 늘리면 얘는 저항이 얼마가 된다? 45mm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요것도 좀 꼭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항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냐? 이건 이제 얘네들 관계를 다 정리하는 거지. 이 전류라고 하는 것과 전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관계. 근데 뭐 쉽지 뭐 생각해봐. 이걸 이제 누가 정리한 거냐면 옴이라는 아저씨가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전류가 흘러. 근데 이 전류 누구 때문에 흐른다고? 아까 전압 얘기했지.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전압이 세면 어떻다?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하고 서로 무슨 관계겠어? 비례겠지? 맞아? 맞니? 그럼 자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여기는 뭐 I라고 하고 여기 V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비례 관계니까. 그잖아.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냐. 맞아? 단 뭐일 때? 동일한 전선 또는 동일한 어떤 전기 기구에 내가 건전지만 바꿔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크게 해주면 그만큼 전류는 많이 흐르겠지. 그러니까 즉 뭐가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전류 많이 흐르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전류하고 저항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저항이 지금 어떤 애래?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한다며. 맞지? 그러니까 그게 도선의 재질 때문이든 길이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그만큼 적게 흘러요.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봐. 동일한 건전지, 동일한 전압인데 처음에 여기에 흐르는 저항하고 동일한 전압을 여기다 연결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밖에 못 흐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당연히 반비례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반비례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때 그 종합하면 결국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 얘는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똑같은 전압일 때는 당연히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도선에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자면 뭐 꼬마 전구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회로가. 자, 내가 얘기했지만 모든 전기기구는 저항이 들어있는 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꼬마 전구로 그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전기기구 배울 때 아예 저항이라는 녀석 표시가 이렇게 있었지. 맞아?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이 V고 얘가 I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똑같은 꼬마 전구면 저항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그때 내가 이거 3V 뭐 4.5V 바꿔봐.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비례하더라 이거지.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더라. 근데 이걸 종합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그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색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항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 얘가 갖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흐르는 거야. 저항에는 반비례하더라. 라고 해서 나타내준 이게 바로 뭐다? 옴의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이걸 뭐라고 한다? 옴의 옴스로 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 옴의 법칙. 그래서 니네 뭐 그 1학년 때도 많이 나왔다만 이 옴의 법칙도 그 거속시처럼 외워주면 됩니다. 그지? 우리 거속시 어떻게 외웠죠? 이렇게 갖고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위아래는 서로 나누는 관계인 거고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곱하는 관계였던 거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I는 R분의 V다. 뭐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여튼 옴의 법칙 일단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뭐다? 옴의 법칙이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뭐 26페이지하고 2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지? 그러면 그때 자 봐봐. 그럼 걔네들의 관계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두 개 그랬죠. 여기 봐봐. 요 그래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잘 봐봐. 저 그래프만 따로 떼서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결국 이제 오음의 법칙의 일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잘 봐라. 그럼 예전에도 하여튼 과학 시간에 그래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면적 아니면 기울기 생각해야 되는데, 자,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제 이거잖아. 그지? 맞지? 그럼 이때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겠냐, 기울기. 자, 우리 여기 오음의 법칙을 봐봐. 요걸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 오음의 법칙을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 I는 R분의 V잖아. 그러면 R은 I분의 V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V는 I 곱하기 R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이제 나중에 가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따 봐봐. 이 기울기는 우리가 보통 가로축분의 세로축인 거잖아. 가로축이 V야. 세로축이 I네. 야, I분의 V가 R이었거든? 그럼 V분의 I는 뭐야? R분의 1인 거지. 자, 내가 어떤 꼬마 전구 하나 이렇게 설치했어. 그 다음에 V라는 전압을 연결한 거야. 뭐 그냥 편의상 10V라고 해볼게. 그랬더니 여기 전류가 흘렀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요 꼬마 전구에다가 10V, 20V, 30V 바꿔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더니, 자,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꼬마 전구를 하나 더 준비해. 이번엔 A하고 다른 전구야. 이번엔 여기다 이제 B라는 꼬마 전구를 하나 연결한 다음에, 응? B라는 꼬마 전구를 연결한 다음에 똑같이 뭐야? 전압을 10V, 20V, 30V 바꿔가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거지.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전구기 때문에 당연히 흐르는 전류가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그거를 측정했더니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B 전구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V를 연결했을 때 A 전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회로에서는 뭐 2A가 흘렀는데, B 전구는 똑같이 10V를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A가 흘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결과가. 자, 그럼 이때 기울기가 뭐라고? 저항의 역수가 해당이 되거든. 그럼 지금 자, 이 경우에 A하고 B는 누가 기울기가 더 커? 누가 더? A가 더 큰 거지? 맞아? 그럼 그때 이 A라는 전구와 B라는 전구의 저항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 전구와 B 전구의 저항의 크기. 왜냐면 얘네가 저항을 갖고 있는 셈이라 그랬지? 누가 더, 야, 봐봐.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R분의 1이니까 R이 그만큼 어떻단 얘기야? 작단 얘기지? 즉, A 전구에 대한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A 전구 안에 저항이 들어있다고 치고 B 전구 안에 저항이 들어있다고 치면 A 전구에 들어있는 저항의 크기가 B보다 더 작단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가 나는 이제 여기 가로축은 전압, 세로축은 전류를 외웠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바꿔낼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바꿔내? 여기를 전압, 여기를 전류의 세기로 낼 수 있어. 자, 그랬는데 똑같이 그래프가 만약에 A, B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가 되지? I분의 V인 거 아니야. I분의 V가 뭐야? R 저항이네, 결국. 이때는 이 기울기가 뭐다? 그냥 저항을 의미한다. 그럼 따라서 자,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잘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기울기가 더 커? 당연히 A가 B보다 크더라, 그지? 그러면 저항은 기울기가 곧 저항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저항이 큰 게 되는 거야. 이게 달라져, 이게. 알겠니? 이게 달라집니다. 이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이제 10V를 만들었어, 내가 전압을. 10V를 만든 거야. 뭐 이건 여기다 넣어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10V인데 여기 이제 꼬마 전구가 연결된 거야. 근데 이 꼬마 전구 안에 저항 들어있다 그랬지? 저항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 5ohm이야, 5ohm. 그러면 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I는 R분의 V라는 식에다가 이거 대입하는 거야. 지금 R이 얼마야? 5ohm이고요. 그지? 거기에 10V의 전압을 연결한 거지.
따라서 흐르는 전류 얼마다? 2A다. 이렇게 돼. 알겠니? 참고 이거 계산할 때, 뭐, 요거 자체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 계산할 때 무조건 단위는 암페어로 바꿔서. 알겠니? 혹은 I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될 때도 암페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몇 미리암페어 이렇게 주거든. 그걸 꼭 암페어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꼬마 전구 표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 표시로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렇게 하나가 연결될 때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그지? 어쨌든 이 오매 법칙을 하는 이유가 이제 중요한 바로 저항의 연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이미 한 번씩 해서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29페이지 아래쪽에 유제 3번 보시면 그게 이제 요 내용 갖고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면 34페이지로 간다. 그지? 자, 34페이지. 자, 저항의 연결. 잠깐 요거 끊었다 갑니다.